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소설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진영 작가님의 겨울방학이라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빌려왔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읽고 싶은 소설책 위주로 책을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히 한국 여성 작가의 소설집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진영 작가님 책이 두 권이나 있는데 한 권이 요 겨울방학이었고 다른 한 권은 이 책 해가 지는 곳으로입니다. 겨울이 오니까 단순하게 겨울방학을 먼저 읽었어요. 요즘 운동 삼아서 기차로 한두 정거장 되는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하는데 카페에서 이 책을 펼쳐 들고 첫 문장을 읽자마자 이건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총 10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 2편 돌담과 표제작이기도 한 겨울방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담의 주인공인 나는 어린이용 문구,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 다녀요.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가족회사라고 부르는 사장의 가족과 친척이 중심이 되는 회사. 친척이 아닌 사람들은 대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정직원이 되지 못한 채 퇴사하는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근무 환경이 상상이 되는 그런 회사예요. 어느 날 주인공은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우연히 듣다가 회사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안정성 인증 마크를 받고 뒤로는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직원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것이라고 돌려 지칭한 그 첨가제는 환경 호르몬 추적 물질, 발암 물질인 프랄레이트 가소제였어요. 처음에 주인공이 되게 당황해요. 이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 내 앞에서 왜 이런 불법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었을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건가? 다들 그냥 하는 일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고민을 해요. 불법적인 일에 모르고 가담하는 거랑 알고도 묵인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도 있고 이 사실을 알렸다가 혹시라도 고소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되게 쉽게 합리화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물건 저물건에서도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린 그런 거 다 쓰면서 살고 있잖아. 뭐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아프게 되잖아. 지금은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주인공이 본가로 가는 일이 생기는데 주인공이 본가로 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단편의 첫 문장으로 나와요. 기차역에서 고향집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동안 먼 산이 검어졌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집의 창도 산처럼 검었다. 읽는 순간 소설의 분위기가 단번에 저한테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산이 검어졌다. 집의 창도 산처럼 검었다 하는 그 부분에서요. 저도 대학생이 되고부터 본가에서 나와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자취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본가에 내려갈 때 기차를 자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고 금요일 저녁에 기차를 타고 본가가 있는 곳에 내리면 밤이 돼 있었는데 그때 봤던 되게 깜깜하고 어둡고 조용하던 그 풍경이 이 책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소설에 단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초등학교 때 이 동네에 살았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장미가 있었는데 장미는 보통 아이들이랑은 다르게 되게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친구였어요. 주인공인 나는 장미를 정말 좋아하고 또 동경하거든요. 이런 친구를 가진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장미가 나를
자기 동생처럼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된 나는 평소처럼 만나서 놀면서 장미한테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집 이사 간다. 내 방 구경시켜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자기가 기대했던 되게 멋진 집이 아니라 창고 같은 방이 딸린 판잣집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져서 장미를 데려오고 싶지 않은데 이미 장미한테 우리 집 이사 있으니까 놀러와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 집에 이사 가게 된 게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지만 약속을 번복하려면 집에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하려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 나름대로 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는 책임지는 일에서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쪽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미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정문으로 막 도망가는 거죠. 주인공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상해요. 그때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안다. 내가 어떨 때 거짓말하는 인간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에서 도망치는 인간인지 생각하기 싫었다. 그런 나를 내게서 빼고 싶었다. 그래서 잊고 살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수록 더 잊으려고 했다. 결국 나는 나쁜 것을 나누며 먹고 사는 어른이 되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기만하는 수법에 익숙해져 버린 형편없는 어른. 친구를 내버려 둔 채 도망가 버렸던 어린 시절의 나처럼 어른이 된 나는 이번에도 거짓말 혹은 도망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단편을 읽으면서 카프카 글을 좀 떠올렸는데요. 사실 떠올릴 것도 없어요. 제 책상 앞에 그 구절을 붙여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왔던 문장인데 유난히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떼지 않고 계속 책상 앞에 붙여두고 있어요. 카프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차 동생 집에 머무는 동안에 쓴 글이거든요. 왜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인지, 내가 책상 앞에 앉게 된 것도 오틀날을 커다란 창문이 2개나 있는 따뜻한 방에서 작고 추운 방으로 밀어낸 셈이지, 아이랑 또 일하는 처녀랑 딸려서. 반면 나는 큰 방에서 왕자를 들고서 사람 많은 한 가족의 틈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네. 그들은 아무 죄 없이 소음을 내면서 내 방 창문 바로 아래서 건초를 뒤집고 있고. 카프카는 자기가 누리는 평온과 여유를 여동생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담이라는 단편을 읽고 또 이 카프카의 글을 보면서 나 역시 나의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입을 피해를 모른 척 하고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진 않았나? 또 불편이나 불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행복해지자라고만 생각했다면 요즘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말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한 일상이 만들기는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거든요. 돌담 주인공은 자신이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내가 선택한 일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내 삶이 좋아지지 않고 나쁜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비탈로 내려가는 돌덩이를 그냥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돌에 누가 깔리지 않도록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 돌담이라는 단편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겨울방학인데요. 겨울방학의 화자는 이나라는 초등학생 아이예요. 이나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동안 이나는 고모네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겨울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다른 세계로 모험을 가듯이 고모네 집으로 가면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모의 집, 고모의 세계를 경험해요. 그래서 문득 어린 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린 왕자를 보면 어른들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쁜 집을 묘사할 때 아이들이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해요. 어른들은 정원이 예뻐요. 꽃이 빨간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흥미롭게 듣지 않아요. 10만 프랑짜리 집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겨울방학 이야기와 어린 왕자 이야기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 왕자 책에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겨울방학에서는 이나가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나가 고모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고모 집에서 가장 비싼 가구는 뭐야? 고모는 왜 신발이 2개밖에 없어? 우리 집은 냉장고가 3개인데 이런 질문들? 이나는 고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살던 세상과 고모가 사는 세상을 숫자로 비교해요. 그런데 그런 이나의 모습이 밉지 않게 다가오는 건 이나의 생각과 태도가 어른들의 방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겠죠? 고모는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는 프리랜서였는데 이나가 있는 동안엔 일도 안 하고 이나와 되게 재밌게 놀아요. 고모는 대체 무엇을 포기하면서 이나와 함께 했던 걸까요? 고모는 이나랑 함께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고 같이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퍼즐을 맞추면서 놀기도 해요. 마치 이나가 모르고 있었던 세상을 보여주고 또 경험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숫자로만 비교한다면 고모의 세계가 이나의 세계보다 작고 초라하겠지만 고모는 가난을 필사적으로 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모의 세상이 더 가치 있다고 부풀려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모가 사는 집은 고모가 소유한 집도 아니고 고모 집에는 냉장고도 하나밖에 없고 신발장도 없어서 신발이 현관에 다 나와 있지만 가난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삶이 여기에 있다고 되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고모 같은 사람이랑 겨울방학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 겨울방학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서 대신 내 세계에 이런 책 속에 이나 같은 조카나 어떤 아이가 잠시나마 머무르게 된다면 좋은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따뜻하고 다정하게 환대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편 외에도 의자, 어느 날, 영 이런 단편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정말 좋았다. 정말 정말 좋아서 추천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싶은 단편이 돌담이랑 겨울방학이라서 오늘은 이 두 단편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소설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가난, 불안으로 가득한 현재를 통과할 때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불행을 향해서 걸어가는 대신에 사랑과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려고 애쓰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소설집이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 두 편의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돌담의 나처럼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른. 또 겨울방학의 고모처럼 기꺼이 아이를 자신의 세계에 초대하는 다정한 어른.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어떻게 읽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감상평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재밌게 아껴가면서 읽을 거니까 감상평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